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진품 명품 시간입니다. 패널 법률중개사님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자투리 땅에 미니 아파트나 한옥단지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가구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요. 이 상한선을 30가구에서 50가구 이상으로 올릴 예정이어서 소규모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수도권 민간 택지 내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한다고 하니 이 조치가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원합니다. 이번 시간에 분석할 매물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상가 매매 물건입니다. 담당자인 CNP 부동산 법률 중개사님으로부터 먼저 매물에 대한 기본사항 설명을 듣고 패널 중개사님들과 함께 입지 분석, 가격 분석, 권리 분석, 공법 분석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본 후에 명품 매물인지 아니면 거래 부적합한 매물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담당 법률 중개사님으로부터 매물에 대한 기본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상가 매매 물건이고 가격은 2억 1천만 원의 중개의뢰한 매물입니다. 먼저 기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내 상가로 융자금은 채권 최고액 1억 6,380만 원이고 공급 면적은 243.8제곱미터 약 74평, 전용 면적은 148.8제곱미터 약 45평으로 전용률은 61%입니다. 대지권 비율은 1117.2분의 32.91로 약 10평이며 총 8층 중에 3층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의선 행신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고양, 능곡, 뉴타운 등 아파트 밀집 지역에 접해 있으며 올해 초 학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중에 있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자유로, 행주대교, 방화대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 사통팔달에 위치이고 특히 행주대교 통해 김포국제공항으로 바로 접근 가능합니다. 2003년 12월에 준공되었고 엘리베이터 있으며 철근 콘크리트식 건축구조이고 근린상가이며 현재 학원이 입주해 있습니다. 담당 중개사님, 좀 더 자세한 입지적 특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물건의 주변 지역 지도를 보면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자유로, 김포대교, 행주대교, 방화대교가 있고 강 건너에는 김포공항이 있으며 차량으로 5분 거리에 대규모 노을공원, 하늘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물건은 경의선 행신역과 고양, 능곡, 뉴타운,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일반 상업지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접근성과 입지가 매우 뛰어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담당 법률중개사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물에 대한 설명을 보면 괜찮은 매물 같은데요. 패널 법률중개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경의선 행신역과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자유로, 행주대교, 김포공항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뛰어난 교통입지를 자랑하는 좋은 물건이라 판단됩니다. 패널 법률중개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수익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담당 중개사님께서 조사한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익률 분석을 해드리면 매매일액가 2억 1천만 원이고 현재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20만 원의 임대 중에 있어 수익률은 7.43%로 수익률 최상의 물건입니다. 담당 중개사님, 추가적인 가격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CNP 원가가격 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지와 건물은 법적으로 2개의 부동산이지만 거래 관행에서는 1개의 부동산으로 간주하고 매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분석해야 정확한 가격 산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집합 건물 면적은 분양 면적을 적용하였습니다. 건물 가격 분석을 해보면 건물 면적은 243.8제곱미터이고 건축연도는 2003년이며 철근 콘크리트식 건축구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상가이므로 연간 2.5%씩 균등 상각하고 표준 건축비는 6층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빌딩이므로 제곱미터당 130만 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건물 가격을 산출해보면 건물 면적 243.8제곱미터, 표준 건축비 130만 원, 11년 경과하였으므로 27.5% 감가 상각하면 건물 가격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토지 가격을 계산해보면 매매일가 2억 1천만 원에서 건물 가격 2억 3천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입니다. 이는 본 물건은 잔존 건물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나온 매물이며 10평에 해당하는 토지는 덤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수익률이 높은 매물이네요. 담당 중개사님. 그럼 시세 분석의 결론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세 조사 결과 최고의 수익률이 나오는 저평가된 매물로 판단됩니다. 현월 법률중개사님, 담당자로부터 시세조사 분석 의견을 들었습니다. 중개사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에서 벗어난 지역에 소재한 것이 아쉽지만 담당 중개사님의 말씀대로 수익률이 높고 저평가된 매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번엔 대중교통과 주차장에 대해서 담당 중개사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보면 무엄마을 3단지 버스 정류장이 도보로 1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경의선 행신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으며 넉넉한 공용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 중개사님, 이번엔 부동산 법률 분석의 핵심인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부 공시권리 분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란을 보면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등기, 경매등기, 신탁등기 없으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보면 채권 최고액 1억 6,38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 임차권, 권리질권은 없습니다. 다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미공시 권리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점유권은 없으며 지상에 건물이 있으므로 분무기지권, 특수지역권은 성립 여지가 없습니다. 대항력 임차권은 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인 1명이 영업 중입니다. 부동산은 121개 공법에 의해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해 규제받고 있습니다. 공법 규제를 확인하지 않으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 법률중개사님, 이번엔 공법상 이용 제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해 아파트 연립 다세대, 1종군생, 2종군생, 판매시설 중 도매, 소매, 상점, 문화집회시설 중 관람장,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위락시설, 업무시설은 허용되어 있고 조례에 의해서는 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해 일반 숙박, 관광 숙박시설, 의료시설 중 일반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종교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은 허용되어 있고 조례에 의해서는 운동시설, 교육연구, 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일반공장, 오염물시설, 자동차시설, 동식물시설, 관광휴게시설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용도지역의 추가 공법상 규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상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대로 3류와 소로 1류에 접해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학교보건법에 따른 상대정화구역입니다. 공법상 이용규제에 대해서는 중개일의 시에 법률문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법률문서로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겠습니다.
담당 법률중개사님, 물건 분석과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패널 중개사님들은 지금까지 매물에 대해 입지 분석에서부터 가격 분석, 권리 분석, 공법 분석까지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분석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객관적 제3자 입장에서 항목별로 각자의 판단을 CNP 온라인 평가 코너에 올려주십시오.